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과일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추석 물가 걱정도 걱정이지만 온갖 악재들이 겹치면서 역대급 흉년을 맞은 과수농가들의 시름도 깊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맘때면 가지마다 배가 탐스럽게 달려있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수가 확 줄었습니다. 꽃이 필 때 기온이 갑자기 영하로 떨어지면서 달린 과일이 평년의 절반 수준도 안 됩니다. 수확을 앞둔 배를 살펴보니 곳곳에 상처들이 있습니다. 지난 6월 갑자기 쏟아진 우박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추석 선물과 제수용뿐만 아니라 속이 보이는 소포장으로도 판매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박을 맞아가지고 떨어진 게 또 한 30% 떨어졌죠. 우박 맞아서. 근데 지금 달려있는 것도 우박의 그 맞은 자리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상품이 지금 낼 수가 없을 정도로 뭐 배즙이나 이런 파과로밖에 안 됩니다.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탐스러워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냉해 영향으로 모양과 색깔이 고르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화상병은 피했지만 잦은 비에 탄저병이 확산되면서 선물과 제수용으로 나가는 좋은 품질의 사과는 전체 생산량의 20-30% 수준, 70%를 웃돌던 평년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꽃이 피는 시기 이상조온으로 인한 냉해 피해부터 갑작스러운 우박, 잦은 강우로 인한 병충해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과수농사에는 최악의 조건이었다는 게 농민들의 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과일값이 급등했다는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시장에 내다팔 게 없는 농민들에겐 딴 나라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없으니까 비싼 거거든. 이게 지금 이상기후라든가 날씨 문제 때문에 사과 자체가 지금 양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사과값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크게 반갑지는 않다 이런. 대형 유통업체들이 흠집이 있는 사과와 배를 수매해 판매에 나서고 있지만 정성 들여 키운 과일을 헐값에 내놓아야 하는 농가 입장에서 반갑기만 한 일은 아닙니다. 남은 과일은 결국 즙이나 음료, 잼으로 가공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재료비를 감안하면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과 기상이변, 여기에 병충해까지 급증하면서 과수농가들은 수년째 무거운 마음으로 추석 대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원 체육을 이끌고 있는 강원도 시군체육회장협의회에 자치단체가 스포츠재단을 직접 만들어 운영하면 불이익을 주는 안건이 상정됩니다. 무슨 까닭인지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86억 원의 스포츠 마케팅 경제 효과를 거둔 양구군.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로 26만 7천 명이 양구를 찾았습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양구군 스포츠재단입니다. 양구군 체육회가 역할을 나누어 전국대회나 국제대회 등 규모가 큰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스포츠재단 때문에 지역 역점 사업인 스포츠 마케팅에 제동이 걸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군 체육회장협의회가 스포츠재단을 설립한 시군에는 협회장기와 도단위 대회 유치를 금지하는 안건을 정식으로 상정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스포츠재단과 체육회 간 갈등이 옮겨붙은 겁니다. 스포츠재단을 설립했을 때는 지자체장이 이사장을 맡으면 체육회 권한과 역할을 다시 관선체제로 돌이키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대한체육회도 지자체의 스포츠재단 설립은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기 위해 도입한 민선체육회 제도와 체육진흥법을 무색하게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스포츠재단 설립은 체육회와 인력과 예산이 중복될 뿐 아니라 대회 유치 업무 전문성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법에 나와 있는 지방체육회 역할을 대신하는 기능을 준다는 거는 실은 이게 법적인 문제 소지가 있는 거예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스포츠재단을 설립해 스포츠 마케팅 경제 의존도를 높이고 있는 양구군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체육회와 재단의 마찰 없이 업무 분담이 원활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결정이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양구군에서는 대회 유치,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또 관광도 홍보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스포츠 재단 설립이 적극적인 행정이라는 지자체와
관선 시대로의 퇴행이라는 체육계의 주장이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시군체육회장협의회의 결정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석탄 산업은 지하에서 일하는 산업의 특성상 탄광 사고가 빈번하고 사망 사고로까지 이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태백에 위령탑을 건립해 산업 전사들을 추모하고 예우하고 있는데 60여 년 전에 조성돼 이 순직자의 역사를 담아온 위령비는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백시 동전마을에서 비석산이라고 불리는 곳. 도로에서 조금만 오르면 산 정상에 제단과 우뚝 선 동상이 보입니다. 가운데에는 순직자 위령비, 강원 탄광이라는 한자 글씨가 선명합니다. 강원 탄광이 30여 년 전 문을 닫고 떠나면서 현재 이 위령탑은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상 하단부에는 탄광 순직자들의 이름과 직종, 사망일까지 새겨져 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니 최초 순직자는 단기 4290년, 그러니까 1957년으로 돼 있고 1993년까지 208명의 순직자 명단이 있습니다. 삼표그룹의 전신 강원 탄광에서 근무하던 28살의 민우식 산업기사가 갱내 사고로 사망하자 유족의 요구로 사망당해인 1959년 위령비가 세워졌고 순직자의 모습으로 조각됐습니다. 또 강원 탄광에서 순직자가 발생하면 여기에 이름을 새기고 매년 위령제를 지내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원이 줄어들더니 명맥이 끊긴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강원 탄광 문 닫고 난 다음에는 강우에서 관리를 하다가 본사에서 기업내로 본사에서 관리하다가 2013년도에 거의 끝났어요. 보조가 안 되는 바람에. 국가 차원에서 탄광 순직자들의 위령탑을 건립한 건 1975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휘호가 적힌 산업전사 위령탑이 태백시 황지동에 세워져 위령탑에는 4,118위, 위령각에는 10,000위 이상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60여 년 전 조성된 역사성과 민영 탄광에서 순수하게 세웠다는 점에서 위령비의 가치가 더 뛰어나다고 평가합니다. 역사적 가치로는 산업전사 위령탑 중에서는 최초이고요. 순직한 광부, 어떤 직종이 일했는지, 나이는 몇 살인지, 순직일은 언제인지 이런 것들이 그 아래 빨간 글자로 새겨져 가지고. 현재까지 탄광 사고의 순직자 위패는 산업전사 위령탑과 일부 사찰에 모셔져 있는데 석탄 산업의 폐광이 임박한 상황에서 방치되고 있는 최초 위령비의 탄광 문화사적 조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국내 정상급 작가들의 조각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2023 한국현대조각 초대전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소재를 활용한 시도와 독창적인 표현 방식이 담긴 작품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알사탕처럼 생긴 구름다리를 건너는 토끼. 작가 자신의 이상향과 관객들이 꿈꾸는 방향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은색 스테인리스에 덧칠된 알록달록한 색감은 보는 재미를 더해줍니다. 2m 높이의 스테인리스 원 안에 보라색 물결이 피어오릅니다. 독립된 존재는 없다는 불교 중심 사상을 시작과 끝이 하나로 연결되는 원형에 담아냈습니다. 국내 신진 작가들과 정상급 원로 작가들의 조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3 한국현대 조각 초대전이 열렸습니다. 올해 주제는 감성으로 만나는 조각 축제입니다. 주제에 걸맞게 좀 더 새롭고 독창적인 조각 작품 62점을 선보입니다. 기존의 조각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재료들이 지금 많이 선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태나 재료면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점. 유리 플라스틱 안에 각기 다른 사진 조각을 담아 다이빙하는 여성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나 버려진 양은 냄비에 생명력을 불어넣은 작품도 내놓았습니다. 통일된 소재나 기법 없이 작가 저마다의 개성을 표현해 전시를 보러 온 관람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작품마다 소설서 한 권씩 쓸만한 인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잠시 오다 보니까 그냥 한 피도 못 입고 한 줄만 먹었지만 그래도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 초대전은 춘천 MBC 호반 광장에서 다음 달 3일까지 열리고 초대전에서 40점을 따로 모아 다음 달 7일부터는 인제 박인환 문학관에서 추가 전시를 이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강원도 내 18개 시군 가운데 산부인과가 없거나 산부인과는 있지만 분만실이 없는 지역이 7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연구원은 연구 발표를 통해 강원도 전체 가임기 여성의 49%가 분만을 위해 상급 종합병원에 도착하는 시간이 1시간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기관까지 평균 이동 시간이 10분 줄어들 경우 인구 증가율은 0.96% 증가한다며 공동 진료 공간 확충 등을 통해 분만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강원도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강원도의 지방자치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법정기구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강원도의 지방시대 계획과 지역 산업, 기업 육성 중장기 전략 수립, 인구 감소 지역 발전, 기회 발전 특구 지정 육성 등 심의합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국비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민주당은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추정 공사비는 1,172억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2배 늘어났고 이 중 양양군이 부담해야 할 군비가 848억 원에 달해 재정 부담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강원도는 국비 지원을 포기하고 지방비 투입을 결정하는 속도전을 선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전국 케이블카 41곳 가운데 흑자를 내는 곳은 2곳뿐이라며 오색 케이블카가 지방 재정을 먹는 하마가 되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에 나섰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에 출마하려는 정치인이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추석 명절 인사를 한다며 과일과 선물을 제공하거나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말을 하면서 음식물과 같은 금품을 건네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군부대 위문 금품 제공이나 자선사업단체의 후원 금품 기부는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인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는 최고 3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춘천의 한 고등학교 급식용 식자재에서 동물 의약품 성분이 나와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춘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지난달 28일 춘천의 모 고등학교에서 영양교사가 급식 식자재인 햄에서 흰색 가루 덩어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 이 물질은 돼지 사육 단계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인 알러스프레이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이 업체 제품의 납품을 1개월 중지하고 해당 제품이 납품된 학교가 추가로 있는지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 교사노조가 강원도 교육청에
청소년 단체 승진 가산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사노조는 현재 학교는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정책 때문에 본질적 업무인 교육에 집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정책 또한 학교와 교사에게 새로운 업무와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청소년 단체 승진 가산점은 자기 시간을 희생하며 청소년 단체 활동을 하는 교사의 노고를 인정하는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2018 평창기념재단이 내년 1월 열리는 2024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 홍보를 위해 국내 주요 도시를 찾아갑니다. 올해 말까지 인천, 서울, 대전, 부산, 수원, 원주, 광주 등 주요 도시 랜드마크를 방문해 올림픽 종목 체험과 버스킹 공연 등을 선보입니다. 이 밖에도 학교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400개 초중고등학교를 찾아 대회 홍보와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은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평창과 강릉, 횡성, 정선 일대에서 열립니다.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춘천시가 경유차 매연 저감 장치 설치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올해 1차 지원을 통해 경유차 48대를 선정했고 2차로 178대를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기 부담금 10% 정도를 제외하고 237만 원에서 588만 원 내에서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오늘부터 20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이나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경력 단절 예방의 달을 맞아 강원도와 강원도 일자리 재단은 이번 주말 원주 기후변화 대응 교육연구센터와 수변공원 일대에서 강원 윙크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윙크는 여성이 경력을 이어나가다라는 뜻을 가진 캠페인 명칭입니다. 이날 페스티벌에서는 재직 여성의 고충을 상담하는 커리어 119와 경력 단절 예방 우수 사례 공모전 시상식, 가족과 함께하는 플로깅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태백시가 상수도 시설 청소를 위해 오는 18일까지 각 구역별로 상수도 단수 조치를 실시합니다. 태백시는 소롯골 배수지를 포함해 관내 15개소의 정수지와 배수지를 청소, 소독할 계획이며 지역별 단수 조치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사용할 물을 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역별 단수 계획은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전달될 계획이며 배수지 소독은 관 상태와 각종 벨트 상태 확인 등 수도시설 청결 관리를 위해 상하반기에 연 2회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해시 묵호항에서 눈골 담길 축제가 열립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묵호항 수변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제5회 묵호등대 눈골 담길 축제는 해군 궁합대의 연주와 지역 가수들의 공연, 장구 공연과 시민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꾸며집니다. 특히 돛제비골 스카이밸리와 해랑 전망대, 묵호등대와 눈골 담길 등 묵호권역 관광지의 스탬프 랠리도 함께 열립니다. 홍천군이 6.25와 월남전 참전 기념탑에 이름을 새길 참전 유공자들의 신청을 오는 15일까지 받습니다. 이번 추가 명각은 2013년 참전 기념탑 건립 당시 신청하지 못했던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뤄집니다. 홍천군은 추가 명각 대상자에 대한 확인을 거친 뒤 올해 안에 기념비에 이름을 새기겠다며 참전 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선경찰서가 정선군 사부급에서 사행성 게임장과 홀덤펍에 대한 단속을 벌여 불법 영업을 한 게임장 2곳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장 운영자 4명을 입건하고 게임기 20대를 압수하는 한편 범죄 수익금을 186억 원으로 특정했습니다. 정선경찰서는 올해 불법 도박장 13곳을 단속해 현재까지 게임기 165대를 압수했으며 범죄 수익금과 특정은 190억 원에 달합니다.
2023 평창 효성문화제가 오늘 평창군 봉평면 이효성 문화마을 일원에서 개막해 오늘 17일까지 열흘 동안 이어집니다. 올해 축제는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4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소설처럼 아름다운 메밀꽃밭을 주제로 15만 평의 대지 가득 소금을 뿌린 듯 하얀 메밀꽃밭이 조성됐습니다. 또 장터, 충주집, 물가동네, 메밀꽃밭, 효석 달빛 언덕, 이효성 문학관 등 6개 구역으로 축제장을 구성해 관람객들이 소설 속 장면을 느낄 수 있도록 재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